자, 568번 보면 정육면체가 있어.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대. 좀 봅시다. 볼게요. 자, 그래서 A, B, C, D 기호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E, F, G, H야. 지금 근데 보니까 평면 DEB 그랬어. 평면 DEB. 그럼 여기 그려지는 건 삼각형이지만 실제로는 면인 거야. 이렇게 큰 면인 거야. 요 삼각면이 있고 요때 요게 EFGH랑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밑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자. 그래놓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그랬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야. 근데 그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인데 니네가 지금 이 삼각형을 면으로 생각하고 바닥을 면으로 생각했을 때 교선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교선 찾기가 니네가 힘들다. 교선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면하고 바닥면하고 교선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정사형을 활용해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찾는 게 빠르고 편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이 노란 삼각형을 요 밑바닥에 정사형을 내려봐.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기는 면에 이쪽 바닥면에 닿아 있으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 요 면에서 이 B를 바닥에다 수직으로 선을 내려보면 그림자를 딱 비추면 이 B는 어디 떨어지겠어? 여기 떨어지겠지. D는 바닥에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어디 떨어지겠어? H에 떨어지겠지. 그럼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는 결국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란 넓이를 S라고 하고 바닥 넓이를 S'이라고 하면 요 둘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S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하면 S'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S하고 S'은 내가 구할 수 있거든. S는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변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 한 변 길이가 A야. 루트 2A지. 그럼 얘도 루트 2A고 얘도 루트 2A니까 한 변 길이가 루트 2A짜리 정삼각형이죠. 그럼 이 S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요거죠. 그리고 니네가 이게 정육면체 같은데 한 변 길이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돼.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만큼 되고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밑에 넓이가 되는데 여기가 A야. 여기도 A고 여기 직각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A 곱하기 A. 그죠? A제곱. 그럼 여기서 A제곱은 약분이 되지?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하는 게 목표니까 그냥 바로 코사인 세타는 요거 2분의 루트 3 분의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거 지워지니까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바로 코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이렇게 도형, 입체 도형 내에서 구할 때는 저렇게 정사형, 그림자 넓이를 이용해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재는 게 쉽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내용 이해되지? 오케이. 자, 또 하나 해볼게. 571번. 대표 문제 위주로 먼저 쭉 가보자.
571번도 아주 간단해.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는 금방 볼 거야. 571번은 지금 그 사각 뿔 모양이 있어요. 각 모서리의 길이가 전부 다 4래. 그러니까 정팔면체 반 자르는 거야. 그러면 밑에도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이쪽 모서리 길이가 또 4인 이렇게 돼서 사각 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선이 올라요. 하여튼 모서리 길이가 각각 4인 사각뿔, 정사각뿔이 있어. 요때 그 여기가 5고 여기가 A, B, C, D라고 이제 기호가 붙어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그 꼭지점 5에서 A, B, 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그럼 이 수선의 발은 어디 떨어질 거야? 이 수선의 발은 어디 생기죠? 이거 위에서 쏟아보면 밑에가 정사각형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이 꼭지점 5가 있고 모서리가 이렇게 나가 있는 이 모양을 지금 그린 거니까 팍 꽂으면 여기와 여기에 대각선 교점에 여기 딱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상황이야. 여기에 2. 자, 문제. 삼각형 EAB를,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잘 받아. 삼각형 EAB를 OAB에다가 정사형을 또 내렸대. 요 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렸대. 좀 말이 좀 어려울 거야. 다시 봐봐.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정사각뿔이 있는데 여기서 수선을 내려보면 생기는 점이 2야. 대각선 교점 위치야. 그럼 요 밑에 EAB라고 하는 삼각형이 생기는데 요 삼각형을 OAB에다가 정사형을 내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이쪽에서 바라봐. 이쪽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림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BC가 밑에 선이 하나 보일 거고 이렇게 쳐다보면 BC가 선이 하나 보이고 요 O선이 삼각형 모습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O에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 E는 어디 보일 거냐면 여기 보일 거라고. 그러면 요 삼각형 EAB는 잘 안 보이지만 바닥에 요렇게 보일 거라고. 그때 이 OAB라고 하는 면이 요렇게 보이는 거야. 그것도 가능해? 다시 봐요. 이쪽에 쳐다보면 BC 선이 보이고 요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데 요 E라는 점은 딱 중간에 있는 점으로 보일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그리고 삼각형 EAB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면으로 안 보이고 선으로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선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문제는 요 삼각형을 요 면에다가 다시 정사형을 내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점이 생기겠죠, 요 면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요게 요거 나와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결국은 요 넓이는 너네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냐? 노란 거? 노란 건 넓이 얼마죠? 지금 한 변 길이가 얼마짜리냐면 4짜리야. 그럼 요 노란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되니?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16.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그렇지? 4가 될 거야. 이 4라는 넓이가 S가 4야. 그때 정사형을 내렸어.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문제는. 그럼 뭐만 알면 돼? 요각만 알면 되잖아. 이해되니? 요각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고각을 어떻게 찾느냐?
요 면과 요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겠다는 거냐면 이 빨간 삼각형이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서 생기는 요거 생각하면 이 면하고 빨간 면하고 바닥면하고 생기는 요 각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사형을 내리면 이 삼각형 정삼각형이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야. OAB가 그게 바닥에 내려서 이게 된 거니까 이 4라는 넓이가 바로 이 정삼각형에서 내린 정사형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 OAB라고 하는 원래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 해서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각이 이루는 걸 세타라고 하면 결국은 이 4 루트 3이라고 하는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랬더니 바닥에 얘가 생긴 거니까 4가 생긴 거니까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고? 루트 3분의 1인 거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면에 또 정사형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요 넓이가 이제 S가 4가 되니까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하면 이쪽 면에 생기는 이 작은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정사형에 해당되는 빨간 조그만 삼각형은 3분의 4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사형을 두 번 연속한 것처럼 생각하면 돼. 원래 이렇게 기울어진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바닥에 내린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봤더니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생기는 거를 다시 이면에다가 정사형을 한 번 더 내린다고 하면 역시 각도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4라는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 게 요 삼각형 넓이. 옆면에서 보면 요런 그림이 여기에 삼각형이 생기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가장 또 대표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573번을 하나 더 해볼게. 자, 573번은 한 모서리가 6짜리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이런 정육면체가 하나 있습니다. A, B, C, D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문제 볼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AE하고 DH의 중점, AE의 중점. 그럼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이제 6이라고 했으니까 3, 3 이렇게 된 상태야. 여기랑 저쪽 뒤에도 중점. 역시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요. 여기가 두 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MN 이렇게 하자. M. 그래서 MN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F 쪽, EG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하나의 면이 또 하나 생겼겠지. 이렇게 밑에 나간 이 각도만큼 기울어진 채로. 오케이. 자, 이때 M, F, G, N, M, F, G, N 요 놈을 잠깐만, 문제가 그게 아니네. BFGC를 BFGC 요 놈을 요 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즉 여기에서 이 면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려 꽂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가 요만큼이 되겠죠. 요거를 지금 그려내라는 거야, 넓이를.
그러면 이쪽 면의 넓이하고 이쪽이 있으면 사실은 요 각이 여기 이 면, 그러니까 여기 좀 이따 그릴게요. 이거를 요 옆면하고 요 면하고 이루는 각을 재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면 넓이 곱하기 요 각이 있으면 세타가 되겠네, 그지? 요 면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내려갔을 때, 수직으로 선이 내려갔을 때 생긴 요 면의 넓이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되니까요. 자, 그럼 요 각은 어떻게 재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재서 써도 되고 요 각을 재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방법을 바꿔볼게. 쉽게. 왜냐면 이제 여기를 직접 니네가 재는 게 힘드니까 요 면하고 요 바닥면하고 이런 요 각을 재서 그거의 나머지 값들을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 니네가 구할 수 있는 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란 말이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9 더하기 36 그럼 45 3루트 5 여기 3루트 5가 되죠. 여기는 이제 6인 거 맞고 그럼 사각형 직사각형 MFGN 요거의 넓이는 6 곱하기 3루트 5니까 18루트 5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18루트 5에 18루트 정사형 쓰는 거 이제 18루트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밑면이 요걸로 생기겠죠. 수직으로 내리꽂고 수직으로 내리꽂았을 때 생기는 면이 정사각형 넓이 36이 되겠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냐면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세타랑 같은 거지? 사인 세타. 그게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그럼 여기가 루트 5분의 2가 코사인 세타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겠지.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인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이 넓이가 36이니까 36의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즉 루트 5분의 1, 요게 바로 여기 생기는 정사형의 넓이가 되겠죠. 5분의 36 루트 5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자, 그래서 세타라는 각을 그렇게 이제 잡아서 해도 되고, 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 직접 한번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해서 구해볼까?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조금 어려우면 요각을 그냥 세타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재면 되냐면 요 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요 점에서 여기 이제 둘이 다 있으니까 건들지 말고 여기에서 이 면에다가 수직으로 꽂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점을 이 면에 수직으로 선을 내렸어. 그럼 어디로 오겠어? 당연히 여기에 중점 위치로 오겠지. 이게 그대로 여기 수직으로 내려가. 맞아요? 그럼 이쪽도 이렇게 수직으로 오면 여기 중점 위치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요 면을 하나 생각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요 면이 이쪽 면에 정사형을 내리면 여기가 되니까 각이 여기 세타가 되는 거지. 아까 여기가 넓이가 얼마였었지? 18 루트 5였나?
직사각형 넓이가 요 직사각형 넓이가 18 루트 5라고. 그럼 요 사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여기 6이고 여기 3이 되니까 18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18 루트 5의 코사인 세타 그랬더니 18이 되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지워지고 루트 5분의 1 이렇게 금방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요 사각형을 요 면에다가 수선 내린 것도 여기 요 코사인 세타 따라가니까 결국은 3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 구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요게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네. 그지? 어쨌든 이면과 이면이 이루는 각만 알면 여기서 정사형 내리면 또 그 루트 5분의 1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 때 루트 5분의 1만큼. 얘가 1위로 갈 때도 루트 5분의 1만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으로 가는데 유형 13 중에서 574번은 별표를 하나 해놔. 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그건 기억하나?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선이 있어. 이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재는 방법 어떻게 재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거리 어떻게 재죠?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 꼬인 위치에 있어. 그때는 여기에도 수직되고 요 선에도 수직되게 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제일 가까운 위치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문제는 어떤 걸로 보냐면 이제 514번 중요한 문제로 한번 해볼게. 지금 한 모서리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있어. 그래서 A, B, C, D, E, F, G, H.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지금 PQ라는 점을 찾을 건데 하나는 BD 위에 있고 여기 선 위에 어디 있는 거야? 또 하나는 AG 이렇게 선이 하나 빠져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P가 있고 여기 위에는 Q가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랬을 때 PQ는 요 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래.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에도 수직되게 PQ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PQ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그 PQ 길이를 재는 거야. 근데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하얀 선하고 노란 선하고 꼬인 위치에 있어. 이거 선 연장하고 이거 선 연장해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BD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AG가 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꼬인 위치라고. 그럼 꼬인 위치 사이에서의 거리를 재는 문제가 바로 결국 여기도 수직, 이쪽에도 수직이 되게끔 긋는 건데 하나 기억을 해둬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P점의 위치는 어디 있는 게 맞냐면 제일 가까운 쪽이 요 BD하고 AC 대각선 두 개를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해봐. 그 대각선 교점 있지? 요 대각선 교점 위에 P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요 선과 요 선이 각각 수직이 되게끔 선을 요렇게 그은 거야. 여기가 Q가 된 거야.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할 일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요 PQ 길이를 지금부터 그려볼 테니까 잘 봐. 끝까지 놓지 말고. 요 PQ 길이를 구할 건데 이게 입체로 보니까 위치 관계가 잘 안 보여. 그래서 기하에서 도형을 그릴 때 입체 도형이지만 그 안에서 평면 도형을 떼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수직으로 볼 수 있게. 그럼 어떤 도형을 지금 내가 떼낼 거냐면 요 삼각형을 예측하니까 ACG 요 삼각형을 꺼낼 거야. 그러면 이쪽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이니까 4 루트 2짜리 선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A고 여기 C인 거야. 4 루트 2짜리. 그리고 CG의 길이는 얼마야? 4가 되니까 요거는 좀 짧게 이렇게 4만큼 내가 여기가 G가 되겠죠. 그럼 AG라고 하는 선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봐. 요 삼각형에서 P점은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AC의 중점 위치에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AC의 중간 위치에 여기에 P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노란 선 AG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그은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점에서 AG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는 거야. 요 점이 Q가 된 거야. 요 점이 P. 그러니까 PQ 길이는 이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럼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야. 여기는 4고 여기는 4 루트 2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하고 32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대각선 길이를 직접 구해도 되겠다.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얘는 4 루트 3이죠. 그리고 여기는 2 루트 2가 되겠고. 자, 그럼 닮음으로 구할 거야.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인데다가 요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AA 닮음. 그러니까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은 거라고. 그러면 비례 관계를 써보면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빗변과 요 점각의 맞은편 길이, 제일 짧은 길이지만 빗변과 점각의 비율, 즉 2 루트 2하고 PQ 요 길이 비율이나 큰 삼각형에서도 빗변하고 요 각의 맞은편 짧은 길이 요 비율이나 똑같은 거죠. 대응변이. 그러니까 4 루트 3대 4 요 비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실은 4로 나눠주면 루트 3대 1로 써도 되죠. 자,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하니까 내항, 외항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루트 3 PQ가 2 루트 2가 되니까 따라서 이제 PQ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되고 여기다 이제 유리화까지 해서 답을 쓰면 끝인 거야. 루트 3 곱하고 루트 3 곱하고 3분의 2 루트 6 요게 바로 PQ의 길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너무 중요하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개념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BD하고 AG가 꼬인 위치거든. 그때의 서로 수직되는 위치는 여기 위에 대각선 교점 위치에서 AG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내려와서 그럼 요 선에도 수직이고 요 선에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림을 보는데 알아보기 힘드니까 요 선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를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 빗변에 여기 대각선의 중점 위치가 여기가 되니까 여기에서 AG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그을 거다. 그럼 빨간 길이 구하는 거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빗변 대 각의 맞은편 하고 이쪽 큰 삼각형에서도 빗변 대 각의 맞은편 이 길이 비율을 쓰게 되면
이걸 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외워놔도 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캡처를 하나 해놓을게. 자, 여기 이제 그 13유형의 유형 13의 중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이 너네가 이제 틀리기 쉬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 자, 577번을 보세요. 이 하나를 잘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땅이 있어. 577번 땅이 있는데 공중에 공이 하나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에드벌룬이래. 큰 풍선. 그게 반지름이 5m짜리예요. 어후. 근데 햇빛이 비치고 있어. 근데 햇빛이 수직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해가 질 때쯤 됐나 봐. 약간 기울어지게 비치고 있어. 어떻게? 지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 거라고 보이냐면, 여기에서 30도 각도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30도 각도로 들어온 빛이 있을 거고, 빛은 직진하니까 이 밑쪽을 스쳐서 30도 각도로 들어온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요게 이제 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기울어지니까 타원 모양으로 요렇게 그림자가 생긴다. 요 그림자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단면으로만 보면 여기가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빛과 수직면으로 생긴 요게 원 모양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지. 요 원 모양의 그림이 요렇게 된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 그림자가 원래 여기 반지름 5짜리 원 넓이보다 이게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커졌지. 그럼 아까도 왜 원래는 정사형하면 작게 나오는데 커졌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자를 이 햇빛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린 거라고 생각해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수직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꾸로 보는 문제의 핵심. 여기서 이렇게 빛이 몇 도로 들어온다고 각도가? 30도로 들어오지.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건 정사형이라는 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햇빛의 수직인 면을 잡으라고. 이 햇빛 들어오는 거에 수직인 면을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몇 도겠니? 60도.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이 면에 대해서 이 지면과 얘가 정사형을 내릴 때 60도 각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정사형이라고. 즉, 이 면과 햇빛은 30도지만 이 면과 햇빛의 수직으로 비치는 이 면과의 각도는 몇 도야? 60도가 되는 거지. 얘가 바로 정사형을 만들 수 있는 각도라고. 그러니까 원래 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맞아. 이 넓이는 알아. 그치? 이 넓이는 알잖아요. 근데 요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넓이가 햇빛의 수직인 면으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이 원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S가 되고 내가 알고 싶은 건 S 프라임 맞아. S는 얼마가 되니? 반지름이 5짜리 원 넓이에요. 그럼 25 파이인 거지. 원 넓이는 이거.
그러면 얘가 이 면에 수직으로 빛을 이렇게 비춘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도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라는 거야. 30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면과 이 수직면이 이루는 각도를 재는 거야. 따라서 S'에다가 코사인 60도만큼을 했을 때 S가 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러면 결국 코사인 6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지.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S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8인 거지. 아, 이 그림자 넓이는 그래서 50파이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요. 중요한 건 뭐냐? 정상이란 개념은 그 기준 내가 그림자를 만들고 싶은 면에 수직으로 빛을 쏘는 거야. 햇빛이 30도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꾸로 이게 넓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얘를 이 면에 정사형을 내리면 이 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면에 수직 방향으로 쏜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 면과 이 수직면이 이루는 각도를 재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라면 수직면은 60도 각도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넓이에다가 코사인 60도 해야 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럼 두 배 넓이만큼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림자 넓이를 안 상태에서 이 얘를 구하려면은 30도로 아니죠. 어차피 이 넓이를 안다면 빛은 30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차피 이 빛이 들어오는 거에 수직면이 필요한 거라고. 항상 수직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60도가 되잖아. 그치? 그럼 그림자 넓이를 50파이라고 알고 있다면 50파이 곱하기 코사인 60도 해서 25파이가 바로 이 원넓이가 되는 거고, 그럼 25파이가 원넓이가 된다는 건 이게 반지름이 5짜리 9라는 것도 알게 되죠.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자, 일단 핵심은 정사형을 내린다는 건 면에 수직으로 내리는 거야. 니네 착각한 게 뭐냐면 이거야. 빛이 이렇게 30도 각도로 들어오고 있다까지 읽은 거야. 근데 정사형을 내린다는 건, 정사형이라는 건 90도로, 그러니까 이 지금 내려오는 거에 90도인 선이 필요한 거라고. 90도. 그럼 사실은 여기하고 이 수직면이 이루는 각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수직을 이루는 면이죠.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도는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라면 여기는 60도가 돼서 이 면과 수직면이 이루는 각도는 60도가 맞는 거지. 이건 빛이 들어오는 각도고 실제로는 이 수직면이 중요한 거니까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60도로 써야죠. 하나 더 해볼까요? 헷갈려? (579번) 어려운 문제니까 579번을 한번 볼게. 자, 579번은 이제 네가 은채 물어본 것처럼 이제 그림자 넓이를 알려주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 여기 보니까 햇빛이 지면과 45도 각도를 이루는데 공이 하나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봐. 면을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앞에서 딱 쳐다본 거야. 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거기에 공이 하나 놓여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지면에 햇빛이 45도로 내리쬐고 있대. 그러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리쬐고 있는 거야.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겠어?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자, 이때 그림자의 넓이가 81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공의 반지름이 얼마니?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아, 물론 여기 뒤쪽에도 있겠다, 그림자가. 왜냐하면 45도로 들어왔을 때 여기도 공의 그림자가 있을 때. 그치? 그러니까 그림자는 이만큼 하여튼 뭔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건 이 햇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직면이 필요한 거야. 정사형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에 수직되게 그리려면 여기 지름이라고 할 때 그 닿는 점 여기랑 여기를 이은 이 선이 수직이 되는 선이죠. 그러면 여기 이 잘린 면은 원 모양으로 나타낼 거고. 그럼 사실은 이 바닥면과 수직면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야? 여기. 그죠? 45도가 되죠. 45도니까 45도니까 아까처럼 여기가 30도였다면 여기 60도 됐겠지. 여기가 45도가 된 거죠. 따라서 요 넓이 코사인 45도가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1 루트 2 여기 코사인 45도 해야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1 루트 2 곱하기 얘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지워지니까 S는 얼마가 돼요? 81인 거죠. 81 루트 2 파이라고 했다. 미안해. 자, 그럼 요 원넓이가 81 파이야. 그러면 여기 9의 반지름은 얼마짜리야? 9점인 거죠.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평면 위에 그림이 잘 안 보이면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야. 제일 보기 쉬운 면을 딱 눈높이만큼. 이게 예전에 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물에 빠지니까 내가 막 버둥버둥 되면서 막 물속에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할 거 아니야. 물이 내 눈 앞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물이 없다가 이렇게 속에 들어 물이 있는 것처럼 요게 막 보이는 거야. 그때 딱 요 높이야. 이거를 딱 그 눈높이로 보면 요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공이 하나 놓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 보기 힘드니까. 되나요? 조금 어려운데 한 문제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줄게. 오늘 과제가 끝까지인데 590번 문제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입체도형 보다 보면 약간 상상력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 590번. 자, 590번을 보면 정육면체가 있대. 그림 그리기가 조금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요. 정육면체가 있어. A, B, C, D, E, F, G가 있고. 그런 다음에 모서리 A, B, C, D에서 A, B, C, D 써놓고 하는 게 편하겠다. E, F, G, H. 여기서 모서리 A, D의 중점. 그럼 여기죠. 한 변의 한 모서리 길이는 4예요. 여기 중점. 그 다음 모서리 A, E의 또 중점. 여기 중점. 그래서 여기가 I, 여기가 J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EF 여기 중점. 여기가 IJK. 그 다음 FG의 중점. 여기 또 중점. 여기가 L. 그리고 CG. 여기 CG 중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CD 중점. 여기. 여기가 N. 그래 놓고 나서 이 중점들을 쭉 연결하면 요렇게 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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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전부 다 길이가 여기가 2, 여기가 2니까 2루트 2짜리 정육각형 모습이 생긴다. 약간 그러면 저기 바닥면보다는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죠.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육각형이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제 그런 그림에서 요 육각형과 바닥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니네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2고 2니까 2루트 2짜리 정육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나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정육각형은 이렇게 그어보면 정삼각형 몇 개가 붙어있는 모습이야? 6개지?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2라고 돼 있으니까 한 변 길이가 2루트 2짜리 정삼각형 넓이의 6배 이러면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넓이를 먼저 구해놓을게. 노란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 이게 정삼각형 넓이거든. 8. 여기 몇 개 있는 거라고? 6개 붙어 있어야 육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 루트 3. 즉 이 노란 게 12 루트 3짜리야. 그럼 이 노란 면과 이 밑에 바닥면 이 이루는 각도를 재야 되니까 이 육각형의 정사형된 넓이를 구해버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육각형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바닥에 생긴 그림자 넓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바닥에 이제 그림자 그릴 테니까 잘 봐. 여기 그림자야. 바닥에 붙어있는 놈은 건들지 마.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놈은 무조건 바닥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긋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어디가 있겠어? 여기가 있겠죠. 얘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가 있겠지. 중점에. 그다음 얘는 여기가 있겠지. 얘는 여기가 있겠지. 그럼 밑에 생긴 육각형은 이렇게 생기겠지. 요 빨간 넓이만 구하면 노란 것과 빨간 것 사이에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 넓이가 잘 안 보이니까 위에서 쳐다봤다고 생각하고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EF GH 니네가 자꾸 이렇게 평면 도형을 그려버려도 돼. 자, 그럼 E하고 여기 중점하고 여기 중점하고 여기 중점하고 여기 중점하고 이렇게 연결한 요 육각형이야. 여기가 여기 G까지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자, 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정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2개만 빼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야? 16에서 여기가 2고 여기도 2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요거 하나, 2개. 요거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이 빨간 육각형의 넓이는 12예요. 위에 건 12 루트 3이고. 따라서 정사형을 활용해 보면 12 루트 3의 두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그렇게 했더니 12가 됐다는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고 물어. 세타가 얼마냐고 묻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정사형 활용해서 이만큼 보여주면 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공간도형에 대한 정사형에 대한 문제 드린 거야. 자, 이제 공간도형이 마무리가 됐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있는 유형 9부터 해가지고 599번 있는 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실력 업이 좀 어렵다 그러면 596번까지라도 괜찮아.
저번에 숙제 냈던 거 이외에 다른 문제들 다 풀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 오케이.